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가글을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안에서 썩은 계란 같은 그런 냄새가 나신다면 양치질이나 헛기침을 하시다가 갑자기 입에서 뭔가 툭 튀어나왔는데 약간 노랗고 덩어리신 것, 그것을 으깨보면 정말 뽀얗한 냄새가 나거든요. 처음 겪으면 오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 20대 직장인이 찾아오셨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시더라고요. 입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이분이 치과를 3군데나 가봐도 충치도 없고 잇몸도 건강하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수시로 양치질도 해보고 구강 청결제도 3종류나 쓰신다고 하는데요. 회의할 때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이제는 얘기하기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안을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양치질 할 때 노란 알갱이 같은 게 나온 적이 있냐고 말이죠. 가끔 나오는데 냄새가 정말 고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이 노란 알갱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구취의 주범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분의 편도를 내시경으로 보니 결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검사를 더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입냄새의 원인이 편도뿐만 아니라 코에도 있었던 겁니다.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이제 진짜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편도결석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과 코 질환이 구취를 만드는 숨겨진 원리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목에도 편도결석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밝은 곳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 하고 소리를 내시면서 혀를 숟가락 손잡이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요, 목젖과 그 양옆에 편도가 보이실 겁니다. 편도 표면에 하얀 점이나 노란 덩어리 같은 게 보인다면 그게 바로 편도결석일 수 있습니다. 크기는 정말 다양한데요. 쌀알 만한 것부터 콩알 만한 것까지 다양해요. 가끔 원장님 이게 음식물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편도결석이 생기는 걸까요? 편도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편도 조직의 세포나 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엉겨붙고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편도염을 자주 앓으시면 이런 구멍들이 좀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거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요. 편도에 상처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아, 내게도 편도결석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일부분이에요. 구취가 계속 되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럼 편도결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건 목의 이물감입니다. 양측으로 이물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쪽 이물감이 더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구취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가글을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안에서 썩은 계란 같은 그런 냄새가 나신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치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노란 알갱이가 나오는 건데요. 양치질이나 헛기침을 하시다가 갑자기 입에서 뭔가 툭 튀어나왔는데 약간 노랗고 덩어리신 것, 그것을 으깨보면 정말 뽀얗한 냄새가 나거든요. 처음 겪으면 오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구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시거나 목 이물감이 지속될 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물지만 편도 주변에 통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동반될 때도 병원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요, 편도결석 빼는 방법이 사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면봉으로 이렇게 짜낸다든지 핀셋 같은 걸로 뺀다든지 심지어 바늘 같은 걸 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지금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 젓가락으로 편도결석을 이렇게 빼려다가 편도에 상처를 냈어요.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응급실을 방문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냥 병원으로 갈 거라고 후회를 많이 하셨던 경우입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분은 매일 면봉으로 이렇게 짜내다가 점점 그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 구멍이 벌어져서 오히려 결석이 더 자주 생기시게 된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20대 여성분은 핀셋으로 빼다가 이게 염증이 생긴 거죠.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요, 편도염이 심해져서 일주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편도는 혈관이 많아서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억지로 파내면요,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결석이 더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손이나 도구에 있는 세균이 자칫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편도 주변으로 고름집이 차는 편도 주위 농양이란 질환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안전하게
최초의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시고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30초 정도 가글하고 뱉어내시는 방법이에요. 편도 주변에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표면에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하루 서너 번, 특히 식후에 하시면 표면에 작은 결석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침입니다. 이건 제가 좀 자주 권유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약간 입을 오므리시면서 기침을 해보시면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흔들어서 결석을 밀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심하게 하시면은 목이 아플 수 있겠죠?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 집에서 흔히 쓰시는 구강 세척기가 있어요.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약한 압력으로 설정을 하셔서 편도 부위를 거울을 보시면서 겨냥을 해서 물을 뿌려주는 느낌으로 짧게 분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센 압력으로 직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보면요, 그 압력이 이렇게 뒤쪽으로 전달돼서 귀 쪽으로 역류를 할 수 있어서 귀 통증이 생기거나 편도 자체에 너무 압력을 크게 주게 되면 상처를 낼 수도 있겠죠.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될 수 있어요. 워터픽을 이용해서 하실 때는 아프거나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안 빠진다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요, 석션, 흡입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특수 기구로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하시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저는 편도결석이 안 보이는데도 냄새가 심하게 나요. 사실 눈에 보이는 편도결석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거든요. 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그냥 약간 울룩불룩 이렇게 요철이 조금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쪽으로는 핏이라는 게 굉장히 깊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편도는요, 편도의 위쪽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편도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는요, 혀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결석이 있으면 사실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분들께는요, 후두 내시경이라는 그런 각도 있는 내시경을 가지고 편도 아래쪽까지 검사를 해서 숨어있는 편도 결석도 확인하게 됩니다. 후두 내시경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와, 이렇게 많았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은요, 5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취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어오셨는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편도 깊숙한 곳에 결석이 다수 발견되어서 제거를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거를 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특히 구취가 심한데 눈에 보이는 결석이 없다면 꼭 내원을 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숨은 결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입냄새의 원인이 편도 결석만 있을까요?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편도 결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시고 구취가 있으면 무조건 편도 결석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구취의 원인이 편도 결석이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코 질환도 구취의 주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한 40대 남성분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편도 결석을 제거했는데도 구취가 계속 있으셔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자세한 진찰을 해보니까 축농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코 속에 있는 농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현상 때문에 구취가 계속된 거죠.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과 같이 코 막힘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도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가 막히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겠죠. 그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건조함 자체도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입으로 숨쉬게 되면 세균이 잘 번식하면서 그로 인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코 세척을 해보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약물이 아니니까 안전하고요. 생리식염수로 하루 한두 번 코를 씻어내 주시면 후비루가 줄고 구취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로 머무는 집에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수 방진 커버를 매트리스나 베개에 씌워주시거나 침구류를 60도 이상의 온수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보는데도 계속 코막힘이 지속되거나 콧물, 재채기 같은 게 지속이 된다면 비중격 교정술이나 합의급계 축소술, 축농증 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는 부분
부분은요, 바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에요. 보통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입안이 건조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구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이 구취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에 있는 냄새가 올라온다, 흔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식이 습관과 연관이 많이 되겠죠. 과도한 음식 섭취나 음주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식사를 너무 건너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드시거나 이런 게 잦아지게 되면 그 또한 역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편도결석과 구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편도결석을 억지로 파내지 마세요. 가글이나 기침, 워터픽 같은 걸로 안전하게 제거해 보시고,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시면 병원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질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여러 위산 역류 질환도 함께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입냄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 표정을 계속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가까이 가기도 두렵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는 이러한 구취를 가진 환자분들을 코부터 목까지 내시경 검사로 원인을 잘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숨결과 함께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귀, 코, 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